서울의 첫눈은 이틀 동안 117년 만에 역대 많은 눈으로 기록될 만큼 도시가 새하얗게 변하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도로는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 더 하얗게 변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인데요. 사연을 듣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운영팀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케이스입니다. 토론토의 12월은 늘 힘겨운 시기였어요. 도시를 뒤덮는 하얀 눈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반복되는 도시 마비와 시민들의 한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특히 더 무거운 시기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15살 딸 엠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고 아내 캐서린은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오늘도 문 닫았대요. 엠마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였지요. 폭설로 인한 휴교는 이제 겨울이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집을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민원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의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매니저님, 응급의학과 사라 윌슨 의사의 메일입니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심각했어요.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로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었지요. 평소 같았다면 또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의 응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마비되어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그중 한 분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15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베테랑 매니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년 예산은 늘었고 장비도 최신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니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보셨나요? 독일 방송에서 나온 서울 특집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폭설이 내리는데도 서울의 첫눈은 이틀 동안 117년 만에 역대 많은 눈으로 기록될 만큼 도시가 새하얗게 변하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도로는 마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니퍼의 말에 화면을 응시하자 화면 속 서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40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고 버스는 조금 늦더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토론토보다 오히려 단순했고 장비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러셀 국장을 찾아갔을 때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자네 미쳤나? 시청 감사를 앞둔 이 시점에 해외 출장이라니.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어요. 특히 예산 절감 효과를 수치화해서 보여주었을 때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한숨만 쉬었고 동료들은 비웃음마저 보냈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하 5도라는 기온이 캐나다보다 훨씬 따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요. 습도 높은 추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민서 과장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완벽한 시스템 자랑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실패했던 경험들을 먼저 꺼내놓으셨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만 해도 폭설만 오면 도시가 마비되곤 했지요. 특히 한 어르신이 미끄러져 크게 다치신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관제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가장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작은 모니터였습니다.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고 담당자들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민원 전화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 하나하나가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요. 시민들의 불만도 결국은 관심이니까요. 가장 큰 충격은 현장에서 왔어요.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난 상점 주인들의 모습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게 앞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함께 치우고 있었으니까요. 작년에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지신 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지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토론토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폭설이 내린 날 한 노인이 버스를 기다리다 넘어질 뻔한 모습이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누군가가 해결해주겠지 하고 지나쳤던 기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토론토로 돌아온 저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선택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토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나갔죠. 첫 시도는 당연하게도 실패했어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고 일부는 비웃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겐 힘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한 노부부께서 먼저 나서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눈을 치우시는 모습에 이웃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5명이었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오고 또 누군가는 제설 도구를 나눠주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속에서 이웃들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는 놀랍기까지 했어요. SNS를 통해 퍼진 겨울철 이웃 돕기 운동은 예상 밖의 호응을 얻었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법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오늘도 저의 책상 위에는 시의회 발표 자료가 놓여 있어요. 서울의 시스템을 토론토에 도입하기 위한 장기 계획안이었어요. 아직은 첫 걸음도 떼지 못한 큰 꿈이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 전 김 과장님으로부터 온 메일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치우는 건 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서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딸 엠마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빠, 우리 학교 앞에서도 이웃들이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도 참여한대요. 토론토의 작은 사무실에서 자라나고 있는 희망의 씨앗. 그것은 단순한 제설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살아가는 법,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에서 경험한 서울의 광경이 잊혀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스스로 눈을 치우며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토론토의 겨울도 서울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네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